자, 일단은 시간이 됐으니까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수업의 목표를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4주 동안 같이 할 건데, 목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할 건데, 일단 이 4주의 수업은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가 되시면은 공통국어 2를 배우시고요. 이제 공통국어 1은 현대문학이랑 현대문법을 배웠어요. 그럼 2학기 때는 이제 뭘 하냐? 고전 문학이랑 고전 문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고1 내신이 어려운 게 이제 2학기가 특히 어려워요. 그래서 1학기 때 잘했던 친구들도 2학기 되면 또 많이 힘들어합니다. 왜냐면 현대는 그래도 어떻게 좀 알아서 하는데 고전은 좀 많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미리 하면 돼요. 미리. 그러니까 미리 해가지고서 미리 대비를 하는 거야. 미리 대비해서 좀 익숙해지면은 나중에 내신 들어가시면은 그치? 이제 내신 수업 들으실 때 훨씬 더 좀 편하겠죠. 익숙하겠죠. 맞죠? 그래서 그걸 좀 목표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드린 교재 자료 한 장만 넘겨보시면은 넘기시면은 그 선생님이 거기 주차를 좀 써놨죠. 그쵸? 그래서 1주차, 3주차, 4주차로 써놨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주차에는 우리가 제망매가랑 가시랑 천상벽어를 배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교과서가 조금씩 출판사가 다를 수 있는데 거기 있는 것들을 선생님이 전부 다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2주차에는 시조랑 가사, 그래서 10년을 경영하여 동짓다 기나긴 밤을 송민고, 그 다음에 3주차, 4주차가 되게 중요한데 3주차, 4주차가 이제 중세문법입니다. 그래서 중세국어 들어가면서 창제원리, 훈민정음 창제원리, 중세국어의 표기와 문법,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세종어제 훈민정, 이렇게 우리가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봤을 때 우리가 원래는 사실 고전 시가 하면은 고대가요부터 해야 돼요. 뭐 공무도화가나 이런 황조가 이런 게 있는데, 예전의 교과서에서는 이제 고대가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 트렌드상 고대가요는 교과서에 좀 안 들어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로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럼 그때는 내신 가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할 거는 이제 향가부터 해서, 향가는 여러분 알다시피 신라시대 맞죠? 그치? 신라시대 하고요. 그 다음에 고려가요, 고려시대 하고요. 그 다음에 시조가사 언제겠습니까? 조선시대 이렇게 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세국어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큰 틀로 봤을 때는 그냥 고전문학, 고전문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또 이제 자료를 제공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매주 교재 중처 자료 하나, 그 다음에 과제 중처 자료 하나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과제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는 다 풀어오면 돼요. 아시겠죠? 그쵸?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은 자, 일단은 네. 네. 올라오세요. 오케이.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선우. 그 다음에 석현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미안하지만 방금 들어온 친구들 때문에 한 번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한 장만 넘겨볼게요. 지금 받은 거 한 장만 넘기시면은 4주 일정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2학기 때 나올 걸 좀 미리 배울 겁니다. 그래서 고전 문학이랑 고전 문법 배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향가부터 갑니다. 향가, 그 다음에 고려가요, 시조가사, 그 다음에 훈민정음 창제원리, 그 다음에 중세국어의 문법과 표기, 그 다음에 세종어제 훈민정음, 이렇게 좀 진도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따라오시게 되면은 아마 2학기 때 되게 편할 거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이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가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향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주어진 시간이 4주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보면 알겠지만 가시리도 하고, 그 다음에 제망매가도 하고, 그 다음에 천삼백호도 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양이 적지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쵸? 그러니까 조금 집중해서 따라와 주기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테스트가 없고요. 테스트가 없고 다음 주부터는 테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스트 결과가 80점이 안 된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남길 겁니다. 플러스 과제 안 해와도 남길 거예요. 아시겠죠? 그쵸? 그렇게 할 거니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한가 개념부터 볼게요. 자, 신라시대의 노래로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는 향찰입니다. 자, 일단은 신라시대 좀 체크해 놓고요. 향가는 신라시대 작품이다. 그 다음에 옆에 또 비추을게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는 향찰입니다. 오케이.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좀 많이 오해하시는데, 일단 향가하면 일단 신라시대,
기억하셔야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향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향찰. 자 향찰이 있는데 이 향찰은 뭐냐면은 자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신라시대 때 우리말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신라시대 때 우리말은 있었을까? 없었을까? 신라시대 때 우리말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습니다. 우리말은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던 거야? 우리 글자가 없던 거야.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신라시대 때도 우리말이 있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말을 적는 글자가 언제 생긴 겁니까?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이 만드신 거야. 이해가 될까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신라시대 때도 우리말은 있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뭐를 썼다? 우리 글자가 없었다고. 알겠죠? 그치? 그래서 향찰은 뭐냐면은 네. 자, 그래서 향찰은 뭐냐면은 자, 우리말이 있죠, 여러분들. 자, 우리말이 있으면은 자, 이 우리말을 뭐를 한자를 이용해서 그쵸? 한자를 이용해서 뭐 한다는 겁니까? 표기하는 거야. 이해가 될까요?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한자에 뭐를 음하고 그 다음에 뜻, 그치? 이것을 빌려서 한자로 뭐 했다? 표기했다. 이게 향찰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됐죠? 어려운 거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은 어떻게 그런 음하고 뜻을 빌렸냐?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우리가 실질 형태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할게요. 걔는 뭐였냐면은 한자의 뜻을 빌렸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애는요 한자의 음을 빌렸어요. 자 이렇게 하면 또 어렵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영어가 더 쉬울 거야. 영어가 그러면은 이런 거야. 자 나는 학교를 가다라고 하면은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나는요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이런 뭐한다? 뜻을 빌린다는 거야. 그럼 영어에서 우리가 나는 뭐로 나타냅니까? I로 나타내지. 맞죠? 그렇지? 그 다음에 너는 실질적인 뜻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뭐한다? 소리로. 그럼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이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학교 마찬가지 뜻이 있죠. 그쵸? 뭐 쓸까? 그러면은 스쿨. 맞죠? 그 다음에 르는 뜻이 있어 없어? 없죠. 그쵸? 그럼 뭐한다 그냥? 소리만 빌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뭐였다? 향찰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나중에 문제 낼 때도 어떻게 많이 만드냐면은 우리말과 우리 글자가 없어가지고 향찰을 표기했다는데 아닙니다. 알겠죠? 우리말은 있었다고. 알겠죠? 그치? 근데 뭐는 썼다? 우리 문자만 없었던 거야. 이해가 될까요? 무슨 말이겠어요? 차이점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은 있었고 우리 뭐가 없었다? 글자가 없던 거야. 알겠죠? 오해 만대 그치?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자 그래서 향찰로 기록된 노래다. 그래서 신라 때부터 고려 초까지 향유되었으며 현재는 삼국유사의 14수, 균여전의 11수에서 총 25수, 25작품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특징 갑니다. 자 특징 자 보겠습니다. 먼저 형식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먼저 사구체입니다. 자 그래서 형식상 보니까 향가가 사구체 그 다음에 몇 구체 있습니까 여러분들? 8구체 있고 네, 맞아 몇 구체 있다? 19체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고 없어요. 4구체는 뭐냐? 4줄짜리야. 알겠죠? 근데 8구체 몇 줄짜리? 8줄짜리. 그 다음에 19짜리 몇 줄짜리? 10줄짜리야.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제망매가 배울 건데 제망매가 몇 구체냐면은 19체. 그 몇 줄짜리야? 10줄짜리야 그냥.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어서 볼게. 자, 4구체는요 향가 초기 형태로 구전되어 오던 민요나 동요가 정착된 형태다. 그래서 향가 초기에는 4줄로 썼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백제무왕의 서동요라는 게 있고요. 월명사의 뭐 도솔가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서동요는 예전에 국어교과서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뭘 배웠냐면은 이 향찰을 배웠어요. 그쵸. 근데 그러면 여러분 돌아버립니다. 왜? 한자가 어렵거든. 맞죠? 그치? 근데 이제는 없어요. 알겠죠? 좀 편해졌어요. 오케이.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8구체. 4구체에서 19체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생긴 과도기적 형식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처용과 득우의 모죽질환가 등이 있고요. 자, 19체. 자, 19체에 좀 별표해놓을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야 될 건 몇 구체다? 19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울 제목마저도 19체고요. 어차피 내신에도 이제 나중에 나올 때는 19체 위주로 나올 겁니다. 오케이. 자, 19체. 자, 밑줄입니다. 가장 정대된 형식이야.
자, 아까 무슨 말이에요? 처음엔 4줄짜리 썼다가 그 다음에 8줄짜리 썼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10줄짜리 썼다는 거야. 10줄짜리가 가장 완성된 형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향가문학이 완성된 형태고요. 자, 그 다음 또 위쪽 볼게요. 4구, 4구, 2구 전단, 후단, 낙구입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사사이 포메이션이죠. 그쵸? 4구, 4구, 2구. 그치? 그래서 전단, 그 다음에 후단, 그 다음에 뭐로 되어 있다? 낙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네. 손 올려놓으세요. 그쪽 앉을까? 오케이. 되셨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4구, 4구, 2구고요. 그 다음에 자, 거비줍니다. 낙구 첫머리에는 항상 감탄사입니다. 낙구 첫머리에는.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자, 우리 이쪽에 19채 보고 있어요. 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자, 선생님이 4구, 근데 뭐라고 했어요? 2구라고 했죠. 그치? 그러면은, 이 9라는 게 말했듯이 뭐라고 했어? 줄이라고 했어. 그쵸? 그러면은, 4줄, 4줄, 2줄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낙구는 어디냐면요. 자, 우리가 9행이랑, 그치? 10행.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어디가, 여기가 뭐가 된다? 낙구가 되는 거야. 요 두 개가 낙구가 되면서 여기에 뭐가 있다? 3행에 뭐가 들어간다?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감탄사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맨 마지막 줄에 감탄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요 두 개를 묶어서 낙구라고 했으니까 요 앞에 있는 구행에 감탄사가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거 좀 이따가 선생님이랑 제망맥을 통해서 확인할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낙구 첫머리에는 항상 감탄사를 두어 시상을 마무리함으로써 자, 또 체크합니다. 후대 가사나 시조 형식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나누자면은 지금 4구, 4구, 2구, 그치? 4, 4이 포메이션을 했다, 그치? 그래서 이걸 또 뭐 다른 말로 뭐 기, 서, 결이라고 돼 있는데, 자, 그럼 얘 몇 단 구성이야, 여러분들? 몇 단 구성이야? 3단 구성이지. 맞습니까? 여러분, 시조 몇 줄이죠? 시조 몇 줄이야? 이 정도 알잖아. 시조 몇 줄이요? 이것도 몰라요? 몇 줄? 3줄. 맞죠? 초장, 중장, 종장. 맞습니까?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 가사. 여러분들 혹시 가사 아직 안 배웠겠지.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요. 서사, 본사, 결사로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몇 단 구성? 3단 구성.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한다? 향가의 영향을 받아서 후대에 있는 작품들이 지어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될까요? 무슨 말이 알겠어요? 그렇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렇지, 됐고. 자, 그래서 월명사의 제망매가를 오늘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다음 양가리 이번에 내용상 볼게요. 자, 임금과 신하의 도리, 추모, 연모 등 다양하나 체크 좀 해놓을게요. 불교 사상 체크합니다. 오케이. 여러분, 신라는 자, 국교가 뭐였습니까? 불교였습니다. 맞죠? 그치? 그래서 불교에 대한 내용이 많고요.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이번 볼게요. 불교적 내용이 많아서 승려가 작가다 체크합니다. 승려가 작가 많고, 그 다음에 화랑 체크합니다. 화랑 등 귀족층의 작품들이 주로 전해지나 다양한 계층의 작가들이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3번 각각의 작품들은 대부분 뭘 갖고 있다? 배경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망매가 배우고 나서 배경서라 말씀드릴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의 볼게요. 체크해 놓을게요. 최초의 정형화된 서정시입니다. 자, 정형화 무슨 말입니까? 정형화 형식이 정해져 있다. 알겠죠? 써놓을게요. 한 번 더. 형식이 정해져 있다. 정형화는 형식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최초의 형식이 정해져 있는 서정시입니다. 그 다음에 구문화사상 최초의 정형화된 서정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가리번 외래문화의 주체적 수용인데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적는 향찰로 표기하여 외래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킨 좋은 예로 삼을 수 있고요. 양가로 3번 신라인의 정신세계 반영 숭고한 이상추구를 주된 내용으로 하여 차원 높은 신라인의 정신세계를 잘 반영한다. 양가로 4번 주체성과 민족정신 우리 문학의 주체성을 보여주면서 우리 민족의 정신과 정서를 잘 드러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만 넘겨서 그러면 제망매가 한번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훌륭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름에 덥잖아, 그쵸? 학원이 제일 시원하지 않아요? 맞죠, 그치? 그래서 더우니까 그냥 땀 식히고, 그치? 좀 열 식힌다는 생각으로 학원 오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치? 오케이. 자, 우선 여러분 한자를 좀 알면 좋은데 제자가 무슨 제자일까? 그 한자가
제사 지낸다고 할 때 제자입니다. 알겠죠? 그치? 그 다음에 망은 우리가 돌아가신 분한테 망을 씁니다. 망 누구누가 해서 돈을 쓰고, 그 다음에 매는요 누이매자입니다. 누이매. 그 다음에 가는 노래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선생님 거기 써놨지만 이렇게 돼야 돼요. 제 끊고 망매가가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치? 그래서 제는 말 그대로 뭐라고? 제사고요. 그 다음에 망매는 뭘 말한다? 죽은 누굴 말한다? 누이를 말하고, 그 다음에 가는 뭐라고 말했죠? 노래다. 맞죠? 그러면은 무슨 말이 먼저 연결하면은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는 노래다 라고 연결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될까요? 그쵸? 오케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 왼쪽에는 본문이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는 그냥 현대어플이 써놨습니다. 이거 사실 수업할 때 같이 막 다 적으며 들려면 너무 좀 약간, 손만 아프고, 그치? 그 다음에 집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 필기할 거를 좀 적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거에 좀 집중하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중간에 딴 생각하다가 필기를 못하게 되면은, 친절하게 또 각주의 정답을 넣어놨습니다. 아시겠죠?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볼게요. 자, 생사길은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 돼 있는데, 자, 우선 생사길. 자, 생사의 길이라고 돼 있으니까, 자, 생사 말 그대로 뭐가 됩니까? 삼가 뭐 된다? 죽음의 길이다 라고 일단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있음에 얘인데, 자, 얘는 일단 여러분들 일단 여기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로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조금 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자, 삶의 죽음. 자,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다가 죽으면 이제 딴 데 가는 거지. 맞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결국 뭐야?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야? 삶과 죽음의 길이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기는 뭘 말한다? 지금 우리가 있는 뭘 말한다? 이승을 말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치? 삶과 죽음이 여기에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승에 있음에 머뭇거린대요. 자, 머뭇거린다. 자, 여기 있는데 머뭇거린다. 여러분도 그렇죠. 하긴 사실 여러분 아직 죽음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그런 나이대긴 한데, 이 죽음이라는 게 항상 어떻습니까? 두렵죠? 맞죠? 그치? 두렵잖아. 그치? 그래서 이 머뭇거린다는 거에 뭐가 들어간다? 지금 두려움이 들어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치? 오케이. 되셨고. 자, 그 다음에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러고 어찌 갑니까? 자, 우리가 제목이랑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누구를 기리는 거라고요?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는 노래야. 맞죠? 그치? 그러니까 떠나간 사람 누구겠습니까? 죽은 누이가 되는 거야. 맞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간다는 말에서 나는 누가 된다 여러분들? 이거는 누구 말한다? 죽은 누이를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여러분 이것도 생각보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치? 왜냐면은 이 나가 누군지가 뒤에 또 나가 한 명 더 나오거든요. 그쵸?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해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갔대. 그치? 그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일까? 그쵸. 뭔가 준비를 한 상태에서 죽은 게 아니라, 맞죠? 그치? 급하게, 그치? 갑자기 죽었다는 말이 되겠지. 맞죠? 그치? 그런 겁니다.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 여섯입니다. 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드디어 나왔어요. 아까 말도 못하고 갔다고 했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나온 거야. 지금 이른 바람. 자, 이른 바람. 자, 바람은 바람인데 어떤 바람이다? 이른 바람. 그리고 이른 바람 때문에 지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에저에 떨어질 잎이래요. 자, 그럼 결국에는, 자, 이 이른 바람, 이르다는 것은 뭘 얘기한다? 누이에 뭘 말한다? 요절을 말해요. 요절. 야, 요절은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요절은 뭐냐면요, 일찍 죽는 걸 요절이라고 합니다. 그치?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요절은 뭐냐면은 이른 나이에 죽는 거. 그치? 이른 나이에 죽는 것을 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이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거야. 그쵸? 상당히 안타깝죠. 그쵸? 오케이. 자, 되셨고, 그 다음에 이른 바람에 됐고, 그치? 그 다음 이해저에 떨어질 잎처럼. 자, 떨어질 잎처럼. 처럼에 일단 직유법 쓰였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떨어질 잎. 자, 잎이 떨어진다. 이건 뭘 말한다? 자, 떨어질 잎은 뭘 말한다? 누이에 뭐를 암시한다? 죽음을 암시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여러분 잎이 떨어지면 결국 죽는 거죠?
맞죠, 그치? 그 나무에 달려 있으면 뭔가 생기가 넘치고, 그치? 뭔가 생명력이 느껴지지만, 그치? 잎이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맞죠, 그치? 오케이. 그래서 자, 누이의 죽임 말하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뭐가 원관념인 거야? 얘가 원관념입니다. 이것도 잠깐만 써놓을게요, 여러분들. 누이의 죽음이 원관념이고, 그 다음에 누이의 죽음을 지금 떨어질 잎에다가 비유했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보조, 그쵸. 보조관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상당히 좀 사실 슬픈 작품입니다. 그치? 그래서 사실 첫 수업을 좀 밝고 좀 재밌는 그치? 작품하면 좋긴 한데 이게 여러분 이제 2학기 가면 알겠지만 바로 교과서에 나와 그냥. 바로 교과서에 나와요. 그쵸? 오케이. 자, 그다음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는 저. 자, 마찬가지 여러분들. 자, 비유법도 썼습니다. 그치? 한 가지. 자, 뭘 말한다? 우리는 다 뭐야?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동기간이다. 그래서 마찬가지 한 가지가 뭐가 된다? 보조관념이 되고요. 맞죠, 여러분들? 그치? 그 다음에 한부모는 뭐가 되겠습니까? 원관념이 될 겁니다. 됐죠? 우리 이런 식으로 또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지? 오케이. 자, 그래서 한 가지 같은 부모치 한부모에게 나고 그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가는 곳 모르온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가는 곳. 자, 누이가 죽었는데 누이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쵸? 그래서 네가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라고 돼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뭐라고 하냐? 삶에 대한 자, 가는 곳을 모른다. 모르니까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삶에 뭐가 된다? 무상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삶에 대한 무상감. 오케이. 자, 이것도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상이 뭐야, 무상? 자, 선생님 한자를 잠깐만 써볼게요. 자, 요런 글자입니다. 자, 그럼 무자 무슨 무자일까요? 무슨 무자일까? 없으면 맞죠? 이건 없지 않지, 그치? 자, 상 무슨 상? 상 무슨 상? 상. 선우. 상. 그 다음에 저기 누구였지? 석현이? 상. 오케이. 자, 무슨 말이 무슨 상자냐면은 항상 상자야. 오케이? 그럼 항상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일까? 서현은 무슨 말일까? 항상이 없다 무슨 말일까? 생각이 없다. 아니지.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그치? 그다음에 윤서. 뭘까? 항상이 없다. 항상이 없다. 보람이 없다. 맞아. 그것도 좀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쵸? 오케이? 그다음에 나연아. 혹시 항상이 없다. 정해진 게 없다. 맞아.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쵸? 오케이? 그다음에 준서인가? 아닌데? 일 뭐죠? 준서. 맞아? 뭐야? 뭘까?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분들 자, 여러분 지금 말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은 일단은 뭐냐면은 자, 무슨 말이냐? 일정함이 없다라는 거야. 일정함이 없다라는 거야. 그치? 여러분 그래서 인생 무상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야. 그럼 인생이라는 게 뭐야? 일정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인생 무상을 쓰냐면은 무언가 내가 성취를 했어. 무언가 얻었습니다. 그치? 뭐 부귀영화를 누렸어. 주로 고전설에 많이 나오는데 고전설에서 보면 주인공이 막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맞죠? 그치? 근데 그런 게 어때요? 다 해보니까 어때요? 다 부질없어요. 왜? 부귀영화를 누려도 어때요? 이게 영원할 수 있어 없어? 없거든.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야? 이게 일정이 없다, 항상이 없다라는 게 이 무상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선생님 설명드리면 뭐 덧없다라는 말도 써요. 근데 아까 윤서가 말했던 뭐 보람이 없다 이런 말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쵸? 이게 뭐다? 무상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은 고1이어서 지금 사실 이제 막 이제 1학기 끝났고 그치? 이제 2학기 시작하는데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실 어휘예요. 어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일단은 이번 주 과제 배부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여러분 어휘 외울 수 있는 어휘 자료도 좀 제공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어휘이기 때문에 일단 어휘 좀 실력을 좀 기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어휘가 나오더라도 정확하게 그 어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은 나중에 선제 나온 거야. 자, 위작품은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인생 무상이 뭔지 알아야 풀 거 아니야? 맞죠? 무상이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치?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공부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볼게. 자, 자, 아까 뭐 했습니다. 아까 뭐 했습니까? 자, 아까 이 구행하고 싶행이 뭐라고 했죠? 낙구라고 말씀드렸고, 그치? 그 다음에 낙구의 첫머리에 뭐 나온다고 했습니까? 감탄사 나온다고 했지, 그치? 그래서 아는 뭐라고? 낙구 첫머리에 감탄사요. 그쵸? 그치? 연결됩니까? 오케이. 연결하셔야 돼, 그치? 자, 미타찰에서 만날라는데, 여러분, 미타찰은 여러분들 서방정토, 극락세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뭐, 기독교로 치면 천국. 맞죠? 불교로 치면은 극락정토. 알겠죠? 그치? 그래서 미타찰에서 만날 나야. 자,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나가 두 개 나온다고 했지. 맞죠? 그치? 그러면은 미타찰에 만날 나 뒤에 뭐 나옵니까? 도닦아 기다리느라. 자, 누가 도를 닦는 거야? 자, 나가 도를 닦는 거지. 그치? 여러분 근데 지금 누이님이 뭐야? 누이는 지금 어떤 상태야? 누이 죽었잖아. 맞잖아. 그치? 누이가 도 닦을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나는 누군 거야? 누군 거야? 화자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치? 그래서 일단은 감탄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자, 그 일단 빈칸에 뭐하고 있다 지금? 시상을 뭐하고 있다? 전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낙구에 나와 있는 나입니다. 자, 낙구에 나와 있는 나야. 자, 어디다 적겠냐? 낙구에 있는 나. 자, 이건 누굴 말한다고? 누구 말한다? 누이가 아닙니다. 화자예요. 알겠죠? 그치? 오케이. 그래서 나 두 개를 잘 구분해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해가 될까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도닦아 기다리겠노라. 자, 우리가 여러분들 겟 그 다음에 자, 리랑 get이 원래 미래시 나타내기도 하는데 뭐한다? 의지를 나타낸다. 그래서 뭐가 된다? 의지적 태도. 그치? 제외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 그래서 거의 의지적 태도만 써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이랑 나중에 뭐한다? 다시 만나겠다 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지금 앞부분에서는 뭐 얘기합니까? 너 왜 말도 못하고 갔냐? 누이 죽었네? 슬프지, 그치? 그래서 슬픔을 말해. 자, 그 다음에 끝부분에서 뭐합니까? 아니다. 나도 뭐 하면 되겠다. 도 닦으면 되겠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는 거야? 누이는 근화정토에 가 있네. 천국에 가 있네. 맞죠? 그치? 그럼 나만 뭐 하면 돼? 그냥 나만 거기 가면 되네. 그럼 만날 수 있는 거네. 맞죠? 그치? 그래서 뭐 한다? 도 닦겠다. 그치? 그래서 뭐 한다? 수양을 한다라는 거지. 맞아, 그치? 그러면은 지금 슬픔을 도를 닦겠다, 수양한다는 태도로 지금 뭐 하고 있는 놈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무슨 말? 극복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슬픔을 뭐 하고 있다? 지금 승화시킨다고요. 승화. 극복이랑 승화랑 살짝 같은 말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슬픔을 뭐한다? 종교적으로. 그치? 그래서 종교적 수양. 종교적 수양이 조금만 더 쓰면은 종교적 수양이지. 그치? 종교적 수양. 종교적인 수양을 통해서 뭐한다? 극복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승화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뭐한다?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걸로 바꿔나가는 거, 극복해가는 거. 알겠지? 그런 걸 우리가 승화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알겠죠? 그치? 오케이.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이쯤 되면 궁금한 거. 자, 자, 한가는 반드시 대부분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아까 준서 뭐가 있다고 했지? 배경서라고 했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치? 그래서 자, 일단은 배경서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5쪽 잠깐 가볼게요. 5쪽 아래. 5쪽 아래. 자, 5쪽 아래 보면 제명매가의 배경서라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 하는지 볼게요. 삼국유사에 따르면 월명사가 제를 올리며 이 노래를 불렀더니 갑자기 바람이 일어 지전은 이제 종이로 만든 돈인데, 그러니까 이제 죽은 사람의 저승을 갈 때 약간 노잣돈으로 쓰라고 주는 게 지전입니다. 그래서 종이돈. 자, 종이돈이 서쪽. 자, 서쪽 우리가 일방적으로는 서방정토라고 하고요. 극락세계라고 하는데 서쪽으로 날아갔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치? 그러니까 뭐에 대한 확신인 거? 돈이 어디로 서쪽 갔으니까 누이가 어디로 갔다? 극락으로 갔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노래를 지금 부른 겁니다. 이해가 될까요? 알겠죠? 참 신기하죠? 그쵸? 참 신기합니다. 그치? 오케이. 그 왜 우리 그 드라마 왜 도깨비
맞죠? 공이 나온 거지.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모든 날이 좋았다. 그치? 거기 봐도 어떻습니까? 이제 죽음 뒤에 얘기가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죽음 뒤에 뭐 천국이 있는지 뭐 지옥이 있는지 이제 가봐야 아는 거긴 한데, 그치?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배경설화가 지금 전해져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과 함께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쵸? 염라대왕 나오고, 그치? 그래서 지옥 가서 막 열심히 이제 고생하는 그런 모습 보이죠.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사쪽 다시 와서 여러분들 정리된 건 좀 볼게요. 자, 사쪽 가볼게요. 자, 갈래 한 번 더 볼게요. 19체한 가죠. 그쵸? 그 다음에 성격은 애상적, 추도적, 불교적. 여러분, 애상은 슬픔이라고 했지. 그치? 애상은 슬픔이야. 그 다음에 추도는 뭐야? 추도는 죽은 사람을 기리는 게 추도입니다. 써놓을게요. 추도에다가 죽은 사람을 기리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알겠죠? 추도적. 그 다음에 불교적이고요. 그 다음에 제재는 누이의 죽음이 있고, 주제는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와 종교적 극복이 될 겁니다. 자, 특징 첫 번째. 자, 우리 계속 했었어. 뭐 했었냐면은, 자, 떨어질 잎이 누이의 보조관념. 그치? 그 다음에 한 가지도 한부모의 보조관념이었다. 맞죠? 그치? 그래서 지금 뭐합니까? 뭐에 빗댔습니까? 지금 자연현상에 빗댔지. 맞죠?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 전부 다 뭘 얘기한다? 뭘 얘기한다? 자연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됐죠?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그래서 자연현상이 빗대어 삶과 죽음을 표현했고요. 두 번째, 누이의 죽음을 인한 슬픔과 비탄을 뭐로 초국한다? 초국은 마찬가지 극복한다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극복을 했죠. 종교적으로 극복을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람, 입, 한 가지 등의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 문학적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맞죠? 그치? 그 다음 네 번째 몇 구체라고 했죠? 19체향가입니다. 그치? 19체향가의 대표적이고, 다섯 번째, 찬기파랑과와 더불어 향가중 표현기교와 서용성이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정제된 형식미 써놓을게요. 정제된 형식미. 19체다 보니까 상당히 완성도가 높다. 그래서 정제된 형식미가 느껴진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정제된 형식미와 고도의 서정성을 담은 작품으로 현존하는, 현재까지 전해지는, 현존하는 향가의 백미. 백미라는 것은 뛰어나다는 거지. 뛰어난 작품. 그치? 뛰어난 작품으로 꼽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백미. 원래는 흰 눈썹인데, 그러니까 흰 눈썹이 멋지게 쫙 있는 거. 그치? 그걸 원래 백미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거에서 유래해가지고서 상당히 뛰어난 작품을 백미라고 말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자, 19의 비유적인 볼게요. 한 번 더 볼게요. 자, 이른바람 뭐라고 했죠? 누이의 요절이다. 누이가 일찍 죽었다. 그치? 누이의 요절을 암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람은 잎을 떨어지게 하는 원인으로 시련, 죽음을 이끈 가혹한 운명을 말합니다. 바람은 가혹한 운명을 말해요. 가혹한 운명. 석현 잘 적고 있죠? 그 다음에 자, 떨어질 잎은 뭘 말한다? 누이의 죽음을 위합니다. 누이의 죽음. 누이의 죽음.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화자와 누이가 한 부모에서, 그쵸? 부모에서 태어난 같은 핏줄임을 의미한다. 그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가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의 의미를 통해 본 화자의 태도인데요. 자, 얘랑 밑다찰인데, 얘는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 뭐 말한다고 했다? 이승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화자가 존재하는 현실의 공간이고, 누이와의 이별을 한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밑다찰은 저승이 되겠죠. 그쵸? 극락세계고, 죽은 누이가 존재하는 공간이고, 누이와 재회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슬픔을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종교적으로 승화했다, 극복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설명 보니까 미타찰에서 만날 나 도닦아 기다리겠노라. 아래 설명 보니까 이승에서 돌을 닦으며 기다리면 극락세계에서 누이를 만날 수 있는 날이 있을 것임을 믿는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인간적인 슬픔과 고뇌를 불교적 믿음으로 초극 승화하여 수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누이의 죽음을 인한 슬픔의 종교적 승화,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과 재회의 소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그치?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누이라는 말이 뭐야? 누이라는 말이? 이것도 많이 오해하더라고요. 말 나온 김에 그냥 설명할게요. 누이랑 누나랑 같은 말이야? 석현아, 누이랑 누나 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은 아니고요. 뭐냐면은
누나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있으면은 선생님보다 여자 형제인데 나이가 많으면 누나라고 하지. 맞죠? 어리면 여동생이잖아. 맞죠? 근데 이 누이는 뭐냐면요. 누이는 그냥 여자 형제를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누나랑 뭐까지 포함하는 거야? 여동생까지 포함하는 거야. 이게 누이야.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읽었을 때는 누나가 죽은 건지 여동생이 죽은 건지는 몰라요. 아시겠죠? 근데 보면은 또 보니까 뭐 누나가 죽은 거 아니 이러는데 안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혹시라도 또 다른 뭐 강의 듣거나 했을 때 막 누이가 누나가 죽은 거다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안 나와 있어요. 아시겠지? 누나인지 여동생인지 몰라요. 알겠지?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좋습니다. 근데 이런 말 잘 안 써서 그렇지. 그치?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어서 자 박스 4번 가볼게요. 6쪽에 자 화자가 처한 상황과 인식 변화 볼게요. 먼저 상황은 누이의 죽음이고요. 인식의 변화는 슬픔과 무상함을 느끼다가 미타찰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억하죠. 인식의 전환 뭐 때문이다? 뭐였어? 그치. 맞죠? 이게 인식의 전환이야.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미타차림이 볼게요. 자, 미타차는요, 첫 번째, 화자와 누이가 뭐 한다? 재회할 공간, 다시 만날 공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승과 대비되는 공간. 세 번째, 화자의 신분이 뭐임을 짐작한다? 승려라는 것을 짐작을 합니다. 이런 것을 아까 말했죠? 신라는 뭐가 국교라고 했지? 불교가 국교다, 그치? 그러다 보니까, 자, 화자의 신분이 뭐라고? 승려고, 그치? 향가를 주로 누가 많이 지었다는 거야? 승려가 주로 많이 지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 6번에 화자의 정사 태도 볼게요. 먼저 정서입니다. 생사길은 예 있음에 머뭇거린다. 아까 말했죠. 죽음에 대한 뭘 말한다?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러고 어찌 갑니까? 누이가 간다는 말도 못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 그쵸? 슬픔, 안타까움 적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건 모르는 저 아까 적었었죠. 무상감. 그치? 무상감. 인생 무상. 네, 마지막에 도닦아 기다리겠노라. 의지적. 되돌아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훌륭합니다. 그치? 오케이? 누이가 죽었으면 사실 뭐, 할 수도 있는데, 의지를 가지고서, 그쵸?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생각컨대, 누이가 아마 엄청나게 바람직하고, 그치? 착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그치? 그러니까, 서방농토 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치? 나도 거기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재밌는 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갑자기 선생님 무슨 제망모의고 수업하다가 착하게 살라고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조금 더 살아봤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의 마인드는 약간 그래요. 내가 약간 손해보자. 내가 뭐 미치자. 이런 게 좀 마인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심지어 다른 직원분들이나 선생님 뭐라고 하냐면은 일단 네 거부터 챙겨라. 네 거부터 챙기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해라 이렇게도 말하는데 뭐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약간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강의평가 관련해서 학생들이 뭐 써줄 때 있잖아. 그치? 그럼 보면은 웃긴 게 그러니까 물론 수업을 잘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착하다라고 써놔 그냥. 그쵸? 좀 약간 강의평가로 봤을 때 좀 이상하긴 하지. 그치? 그러니까 아니 수업을 잘한다 이게 되는데 그냥 착하다 이렇게 써놔요. 그쵸? 물론 수업을 잘한다는 것도 있긴 해요. 강의평가에. 그치? 그런데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내가 착하게 행동하고 그치 내가 뭔가 착하게 뭔가를 하잖아 그치 그럼 나중에 반드시 돌아오더라고요. 반드시 돌아요 진짜로. 무슨 말이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 내가 선생님 학원 여러 군데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데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 손해 볼 수도 있어.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수업을 더 해줄 수도 있고 그치 맞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게 그 학원에 있는 다른 분들이 봐. 맞죠 그치. 그럼 어떻게 하냐 좋게 보더라고. 그럼 어떻게 하냐 또 다른 애 소개시켜줘요. 그러니까 이게 강사라는 직업 여러분들 사실 되게 좀 약간 불안정한 직업이에요. 그쵸? 왜냐면은 오늘도 마찬가지야. 오늘 여러분 왔잖아, 그치? 그럼 수업 하는 거고 만약 여러분들 어머 나 그냥 안 갈래. 그럼 수업 못 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잖아, 그치? 맞죠, 그치? 그런 건데 근데 결국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아는 선생님들이 많아야 돼. 그쵸? 왜냐면 그래야 소개시켜주고, 그치? 그 다음에 내가 평상시에 행동을 잘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소개를 합니다. 맞죠, 그치? 안 그러면 소개 안 합니다. 맞죠, 그치?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 고등학생이 무슨 뭐 착하게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손해 보란 얘기는 아니야.
뭐 이래서 이런 거지? 선생님 저는 친구를 위해서 등급을 내리겠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이 평상시에 좀 친구들을 좀 배려, 뭐 행동 같은 거 그치? 뭐 말이라도 맞잖아. 사실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 등급제로 바꿔버리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약간 알게 모르게 약간 경쟁 관계야. 맞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내가 친구한테 약간 날카롭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맞죠, 그치? 그리고 물론 모든 친구랑 친할 수는 없습니다. 안 돼요, 그거는. 맞죠, 그치? 근데 어쨌든 좀 행동이라도 뭔가 말이라도 조금 상대를 배려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나중에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요. 예를 들은 거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갑자기 남자를 소개시켜주나 여자친구 소개시켜주는 거야. 맞잖아. 누구 소개해달라는데 갑자기 걔가 떠오르는 거야. 걔 되게 인간성 바르고 착한 애였는데 괜찮은 애였는데 그치? 이게 된다는 거야. 맞죠, 그치? 그래서 뭐 그래서 여고 선생님 남중 남고 나왔거든요. 남중 남고 이제 나왔는데 여고 이제 여중 여고 나오게 되면 또 그런 경우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좀 생각하면은 나중에 그 친구가 알게 모르게 나중에 또 소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죠, 그치? 그래서 결국엔 돌아온다. 자, 뭐 하다 갑자기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이다음 7쪽 갑니다. 학원인데 자, 학원.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만나서 되게 반갑습니다. 반갑고 4주 동안 일단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좀 드려가지고 여러분 실력 좀 많이 끌어올리게 할 테니까 잘 좀 믿고 좀 따라오시기 좀 부탁을 드립니다. 복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은 공부 안 하면요 그냥 계속 남깁니다. 그쵸?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해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학원인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내신 시험에서 조금 약간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은 배운 것만 내시면 좋은데 맞죠, 그치? 배운 것만 내시면 좋은데 이제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그치? 작품들을 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야. 제망매가는 교과서 있어요. 근데 학원은 교과서 없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이제 지금 7종 있거든요. 고1교과서 거기에 학원이 없어요. 학원이 없는데 제방매 가면 항상 연계해서 나오는 작품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는 선생님이 학원 말고 더 가져오려고 했어요. 더 있어. 뭐 유리창도 있고 있는데 더 가져오려 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내신 가시면 또 학교에 맞게 또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은 학원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볼게. 자, 학원 일단 여러분들 말 그대로 뭐냐면은 관이 내려간다는 거야. 관이. 요새는 여러분들 다 화장하거든요. 요새는 화장 안 하면 돼. 화장 안 하면 안 되고, 만약에 그냥 사람을 관에 넣어서 땅에 묻으려고 하려면요 동네 주민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자, 그럼 동네 주민들 허락할까 안 할까? 요새 안 합니다. 그래서 거의 90% 이상은 화장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옛날 얘기긴 한데, 옛날에 뭐 했다? 관을 이렇게 내렸어요. 그래서 땅을 파고 거기다 관을 넣었던 겁니다. 알겠지? 가볼게. 자, 관이 내렸다. 자, 우선 관이 내려갑니다. 그치? 자, 그러니까 무슨 이미지다? 하강의 이미지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강의 이미지. 자, 관이 내렸다. 그다음에 선생님이 써놨는데 그냥 말해놨습니다. 아우가 죽은 거야. 아우가 죽었어요. 아우가. 그다음에 깊은 가슴 안에 밧줄로 날아내리듯 주여 용납하옵소서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을 내릴 때 이런 식으로 땅을 팔 거 아니야. 그쵸? 땅을 파면은 관을 그냥 갖다가 던지는 게 아니라, 그치? 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쵸? 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줄로 사람들이 옆에서 어떻게 한다? 잡아서 이렇게 내립니다. 요거야. 알겠죠? 그치? 그래서 밧줄에 달아 내리듯 주여 용납하소서. 자, 지금 주가 나오죠. 그쵸? 주. 하느님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다? 기도조의 어조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조로 이야기한다. 종교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 머리맡에 성경을 얹어주고 나는 옷자락에 흙을 받아 좌르르 하직했다 돼 있습니다. 자, 좌르르 하직했다. 하직은 우리가 세상을 하직하다, 세상을 떠난다는 말도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관을 여기다 넣었잖아. 그치? 그 다음 뭐합니까? 뭐를 덮어줍니까? 뭐를 덮어줘요? 뭐를 덮어줍니까? 흙을 덮어줍니다. 맞죠? 그치? 그래서 흙을 덮어주는 걸 말한다. 그래서 좌르르 하직했다. 그래서 좌르르는 흙 떨어지는 소리를 맡아내는 뭐다? 의성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좌르르는 자, 뭐가 된다? 의성어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좌르르 하직했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너지는 아픈 마음을 자, 뭐하고 있다면 절제된, 상당히 절제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실 때 또 고민하는 게 선생님 절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선제 나옵니다. 위시는 절제된 어조로 우리가 시적 대상을 뭐 이야기하고 있다. 아니면은 절제된 어조로 시적 화자의 정서를 말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되면요. 절제라는요. 정서적 표현을 자 이거 잠깐만 쓸 겸들 정서적 표현을 어떻게 한다? 최소화하는 경우. 요걸 절제 넣더라고요. 정서적 표현을 최소화하는 경우. 자 아우가 죽었어. 슬퍼. 할 수 있지 그치. 근데 그런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뭐 했어? 그냥 관을 내렸다. 하직했다. 이러고 끝났어요. 여러분 관을 내렸다 하직했다의 정서적인 표현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그치. 그러니까 정서 표현 어떻게 하나 지금 최소화하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절제했다고 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됐고요. 그 다음 이어서 자 오른쪽 가볼게요. 자 그로 그를 꿈에서 만났다. 턱이 긴 얼굴이 나를 보고 형님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 누가 죽은 거라고 했어요? 형님 하니까 아오가 죽은 거다. 그치. 그래서 그는 누가 된다? 아오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형님 불렀습니다. 그치. 오냐 나는 전신으로. 자 전신이 전체 할 때 전자 붙이 몸심자입니다. 그치. 그럼 얘를 뭐 말한다? 온몸으로 이런 뜻입니다. 온몸으로 전신으로. 자 대답했다. 그럼 온몸을 대답했는데 온몸을 대답하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상당히 간절한 거지. 얼마나 동생이 보고 싶었겠어. 그쵸. 그래서 간절함이 들어간다. 그쵸. 그 다음에 그래도 그는 못 들었으리라. 오냐 동생아 한단 말이야. 그치. 근데 뭐라는 거야 지금? 자 화자는 어디 있습니까? 화자는 어디 있어요 지금? 이승에 있지. 맞아 그치. 오케이. 근데 아우는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저승에 있지. 맞습니까? 그치? 그러니까 아무리 오냐라고 해도요. 이게 갑니까? 안 갑니까? 못 가겠지. 그치? 그래서 뭘 나타낸다? 이승과 저승 사이의 거리감 혹은 뭘 말한다? 단절감. 그치? 이런 것들 이야기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리감, 단절감.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음성을 나만 듣는 여기는 눈과 비가 오는 세상. 그래서 여기는 뭘 말한다? 마찬가지 이승을 말한다 라는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만 들리는 거야. 근데 실제로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치? 내 귀에만 들린다는 겁니다. 맞죠? 그치? 왜? 다른 사람 못 들어. 나만 그냥 동생의 음성이 귀에 들리는 것 같아. 맞죠? 그치? 이승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9쪽 가볼게요. 자 볼게요. 자 너는 어디로 갔느냐. 자 그 어질고 안쓰럽고 다정한 눈짓을 하고 형님 부르는 소리는 들리는데 내 목소리는 믿지 못한. 마찬가지 이승과 저승의 뭐야 거리감 단절감 말하겠지. 내 목소리 못 갑니다. 못 가요. 그쵸. 다만 여기는 어떻다는 겁니까? 열매가 떨어지면. 열매가 떨어지는 거 생명이 죽는 거지. 그치. 생명이 죽으면 툭 하는 소리가 들리는 세상. 자 열매가 죽었어. 그래도 뭐밖에 안 들려? 툭 하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야. 그것도 맞죠. 뭐야? 허무함. 맞죠? 적막감, 상막감. 그치? 열매 하나 떨어져 뭐야? 아무도 신경 안 써. 안 씁니다. 뭐만 들어 그냥 툭 하는 소리만 들린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쵸? 이런 게 현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멋있지 않나요? 그치? 선생님 그래서 이런 작품 수업할 때마다 혹시라도 뭐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왜 가는 데는 순서가 없으니까. 맞죠? 그치? 그래서 선생님도 3살 어린 동생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동생이 혹시라도 그치? 뭘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치? 그랬을 때 이렇게 조금 멋있는 작품을 써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가끔은 듭니다. 맞죠? 그치? 그래서 건강해야 돼요. 그쵸? 건강해야 되고 여러분도 형제자매 있는 친구들 맞죠? 그치? 아껴야 됩니다. 알겠죠? 아껴야 돼요. 그쵸? 오케이? 아끼시고 좀 사랑하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옆에 정리된 것 좀 볼게요. 자 핵심 정리합니다.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 성격은 서정적 종교적이 될 거고요. 제재는 아오의 죽음. 그 다음에 주제는 아오를 잃은 슬픔과 그림을 말한다. 특징은 첫 번째 경건한 종교적 어조입니다. 경건한 종교적 어조와 기도를 하는 듯한 담담한 어조로 감정을 절제합니다. 여러분 담담한 어조랑 절제된 어조랑 그냥 같이 갑니다. 알겠죠? 그치? 담담하면 절제된 거고 절제되면 담담한 거야. 아시겠죠? 그쵸? 마찬가지 정서적 표현은 최소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강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죽음의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해석합니다. 이 작품은 아우의 주검이죠. 그쵸? 아우의 그런 시체를 땅에 묻은 형의 애절한 심정과 아우를 그리워하는 절실함을 담담한 어조. 그치? 그래서 얘랑 뭐랑 같다고? 담담한 어조랑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시리로 가야 되는데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3시까지는 들어오세요. 3시까지는 바로 좀 해야 되니까.